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봉입니다. 자, 오늘 2월 2일 장마감 오후 5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투자하시는 모든 종목이 대박 나시기를 기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까지 영상을 올려드렸고 그 전주 금요일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차 전지주가 급등할 것이다. 특히 에코프로 BM을 정말 많이 강조드렸고 엔캠부터 해서 바닥에 있는 모든 2차 전지주가 급등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에코프로 BM 목표가를 25만원, 6만원 제시했는데 순식간에 일주일 만에 한 40% 오르면서 또 에코프로도 급등이 들어가고 또 엔캠도 한 40% 급등 들어가고 오르지 않았던 뭐 에코프로 머티, 뭐 나노신소재 부터 해서 말씀드렸던 2차 전지주가 지난주에 전부 급등을 했습니다. 끝까지. 그리고 오늘 일부 2차 전지주가 좀 조정이 많이 나왔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2차 전지주가 끝난 것이냐 이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당연히 아니라고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어떤 2차 전지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봐야 될 것이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금이 폭락하고 은이 폭락하고 최근에 코인도 폭락하는 상황, 그리고 미국도 반도체 종목을 중심으로 지금 폭락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지금의 기회라고 강하게 담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 좋아요, 엄지, 그리고 알람 설정, 그리고 따뜻한 댓글,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많은 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포스코홀딩스가 지난주에 오르지 않았다. 지난주에 포스코홀딩스가 조금 아쉬웠죠. 그렇다면 포스코 그룹주 자체는 그 전주에 사실 많이 올랐었어요. 포스코 DX 상한가 갔었고 또 포스코 엠텍 좋았고 인터내셔널 좋고 또 포스코 홀딩스도 좋았었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포스코 홀딩스는 또 안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지금 많은 순환매가 나오고 있고 저는 쇼커버가 나왔느냐,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가 일부라도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로 판단을 하시면 간단하실 것 같고, 강하게 쇼커버가 나온 데가 에코프로 그룹주예요. 그쵸? 그리고 밑에 있는 종목이 이제 치면서 전고체 관련주가 좀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안에서 기회를 찾으시면 되고, 금 같은 경우 또 폭락이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오르지도 않은 종목들 정말 많았거든요. 사실 지금 밑바닥에 있는 대형주도 너무 많고 밑바닥에 있는 뭐 소외주들 너무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코스피 지수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로봇 AI, 그리고 이번에는 코스닥은 2차 전지가 견인하면서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종목들이나 로봇 AI 쪽에서 또 우리가 실적을 조심해야 될 종목들도 분명히 있고, 첫 번째 미국의 폭락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급하게 전부 올인해서 물타고 또 바로 뭐 수익 노리는 이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그러면 지수 자체가 좀 횡보장세가 이어지면서 조정이 나오게 될 경우에 반도체 종목을 중심으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 다 떨어졌어요. 전부 많이 떨어졌는데 그 안에서 또 많이 떨어진 또 반도체 섹터가 또 많이 떨어진 종목이 있고, 로봇은 또 올라가는 것도 있고, 또 느닷없이 거래 정지가 된 종목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2월 3월 감사보고서 최소한 실적이 문제가 돼서 거래 정지가 돼서는 안 된다. 뭐 우리가 자본 잠식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 수익이 많이 냈다가 하루 만에 본전되고 하루 만에 마이너스 몇십 프로가 먹을 수 있는 게 주식이에요. 왜? 하한가가 있기 때문에. 막 열광해서 지금 최근에 코인도 그랬지만 제가 코인도 분명히 고점에서 코인 하락장 시작됐다고 말씀드렸고, 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역대 최대 폭락이 은하고 나왔거든요. 많이 올랐다가. 그러면
1월달 내내 수익 보던 거 다 날리고 또 지금 금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엄청 많이 터졌단 말이에요. 은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자칫 상승할 때 안 하고 폭락했을 때 이제 줍줍 이렇게 가다가 거래량이 터져서 이게 진짜로 빠지는 건지도 체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이 점검해드리고 또 바닥에 있는 종목 또 올라 있는 종목 안에서 우리가 코스닥 같은 경우가 또 뭐 3천을 뭐 목표로 뭐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또 코스피 5천 가는 동안에 우리가 중소형주 하나도 안 올랐거든요. 밑바닥에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안에서 크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뭐 주식 다 끝났네 이게 아니라 지수가 단기간에 5,000포인트 넘어가면은 그냥 당분간은 조금 조정 나오겠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이 오른 종목을 이거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다가 순환매로 한번 딱 떨어졌을 때 큰 손실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특히 오르는 종목을 공략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한번 봐드리고 안 오른 종목들 체크해보고 2차 전지주 안에 좀 보석 같은 종목 없는지 하나하나 체크하고 또 2차 전지주가 지난주에 내게 좀 안 올랐다 그러면 정말 큰 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물론 제가 오래 기다리는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손실을 보고 매도를 했을 경우에 평생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에코프로를 보면서 3만원짜리가 순식간에 바닥에서 대여섯 배 오르잖아요. 그쵸? 그러면 에코프로 다 망한다고 했던 사람들 얼마나 많았어요. 지금 막 에코프로 또 얼마 간다, 뭐 100만원 간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너무 쉬워도 내가 마이너스가 너무 심한 상황에서 털어버리게 되면 내가 뭐 1억 넣어서 뭐 2, 3천 남았는데 그 2, 3천 갖고도 포트폴리오 나누고 몇십만 원씩 먹고 또 손실 크게 보고 갖고 있으면 본전되는데 이런 기회 자체가 날아가기 때문에 많이 하락한 거 안에서 그게 정말 기다려서 될 종목이면은 저는 단가 낮춰서 포트폴리오로 들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합니다. 어떤 섹터가 됐든지 마찬가지예요. 그 대신 망하면 안 된다. 그것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종목 차례가 반드시 오는데 특정 섹터 쏠림 현상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소외주들이 계속 버려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짚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기사부터 우리가 체크하면서 오늘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일단 금은이 폭락을 했어요. 그쵸? 그래서 하락률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은 60%씩 막 은이 하루에 30% 날아가니까 레버리지 2배짜리는 하종 때리고 그쵸? 뭐 하루에 뭐 이게 이런 거 보면은 보세요. 은이 막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막 은 들어가서 대박 나는데 예를 들어서 막 38에서 190 갔는데 190짜리가 하루 만에 62 됐는데 하종이거든요. 그럼 내가 여기다 1억 넣었으면 3천 하루 만에 남는 거거든요. 고점에서 3천만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 있는 거에 대해서 열광을 하는 과정에서 이거 한번 먹으면은 주식에서도 이런 경우 많잖아요. 고점에서 갑자기 하한가 계속 때려서 옛날 가격 생각하고 가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레버리지 3배짜리는 휴지예요. 하루에 31% 폭락했기 때문에 은 자체가. 그래서 마진콜, 반대매매, 뭐 원자재가 순환매가 온다, 끝난 거 아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금이나 은은 앞으로 더 많이 오르려면은 그 방법일 것 같아요. 금값도 마찬가지지만 은도 폭락했지만 12년 만에 예를 들어서 이게 최대 폭락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최대 폭락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게 뭐 중국 뭐 투기 자금이 좀 들어왔고 또 전쟁 이슈가 있잖아요. 대만하고 중국이 전쟁 나면 금은 또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게 우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국제유가가 목표가 200달러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전쟁이 나도 유가가 떨어져서 60달러대로 오고 뭐 조금 반등했지만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냥 수요에 의해서 매수에 의해서 막 올라간 게 또 금이라서 금이 일단 이런 식으로 이틀 만에 한 20%가 날아가는 경우가 일단 있다. 그러면은 추세 상승에서 대량 거래가 금이든 은이든 터졌다는 게 일단 중요하거든요. 보시면은
수익 나다가 그냥 뭐 늦게 들어가서 재미 보다가 그냥 하종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주식이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꼭 금하고 은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도 들어가고 로봇 AI도 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오른 종목 바이오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건데 그게 바로 이제 감사보고서 시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금이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미국에서도 보시면은 자, 지금 최근에 뭐 브로드컴이 오른 거가 아니에요. 근데 골드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고점에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떨어지잖아요. 고점에서 확 떨어져서 뭐 15% 날아가는데 이게 거래량이 이번에 많이 터졌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거래량이 나온 적이 없다. 그러면은 이게 내일 한 번에 못 돌리면은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밑에 떨어진 상황에서 반등이 들어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거래량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오늘 떨어진 게 금이든 은이든 다 똑같아요. 실버도 이게 너무 거래량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거래량이 많이 터져서 떨어질 경우에는 다시 올라갈 때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해요. 떨어질 때도 이게 거래량이 많이 안 터졌으면 상관이 없는데 좀 많이 터졌다. 투매가 나왔다. 이 부분. 근데 단기 낙폭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또 반등을 노리시는 분들이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방법이 통할 때도 있고 안 통할 때도 있는데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에서도 이런 거 있죠. 이 금이나 은도 그렇지만 하루 만에 그동안 오른 거를 다 이런 식으로 반납한다라는 것은 여기서 만약에 금이나 은이 뭐 러우 전쟁이 휴전 얘기 나온다 이러면 또 이거 또 추가적으로 올라갈 모멘텀이 상실되기 때문에 올라갈 때 안 했던 분들은 내려갈 때 뭐 들어가서 뭐 단타 치고 이렇게 하다가 추세 상승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낙폭과대 반등 노리다가 이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떨어졌을 때 큰 손실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반도체 기준으로도 마찬가지인 게 미국에서도 보시면은 자 일단 반도체예요. 근데 지금 현재 미국 반도체가 너무 많이 오른 상황이거든요. 단기간에 이제 저가가 이제 3,300에서 고가가 거의 8,300이다. 그럼 이 정도 파동이 나왔는데 한 타임 더 갔을 경우에는 여기서 윗꼬리가 나올 경우에 일단 1월달 첫 번째 상승했던 요 가격 있잖아요. 이 종가상으로 7,300 라인. 요 라인이 단기간에 지켜지는지를 일단 봐야 돼요. 만약에 이게 떨어질 때 예를 들어서 오늘 만약에 더 빠진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확 빠져서 오늘 또 빠져도 밑에서 되돌려져서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마무리가 되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게 끝까지 이 라인까지 거래량이 터진다 그러면은 여기 예를 들어서 상승 종목에서 반등할 때 올라가기가 힘들거든요. 오늘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미국이 빠져서 시작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먼저 빠졌더라도 미국이 빠지고 나서 장중에 반등을 해서 마무리가 되는지 또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상승의 축 1월 달에 급등을 했던 여기 7,400에서 500 라인이 지켜지는지가 일단 중요하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미국도 지금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반도체 종목 말고는 떨어진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지금 코스닥이 예를 들어서 3,000을 얘기합니다. 연봉 추세로 봤을 때 코스닥이 예전 고점이 3,000이었죠. 3,000이었어요. 1990년대 후반에. 근데 코스닥이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서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기회를 노리시는 분들은 오히려 코스닥을 떨어졌을 때 중소형주 위주로 저평가인 종목들을 모아가는 전략 좋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떨어질 때 코스닥 중소형주가 사실 올라봤자 오른 섹터가 로봇 AI에 한정됐지 거기나 반도체 여기에 한정됐지 아니면 또 최근에 뭐 원전은 워낙 또 많이 강조드렸고 요런 섹터나 방산 뭐 우주항공 요런 쪽에 한정됐지 아닌 종목들도 너무 많이 안 간 게 많거든요. 그나마 이번 급등을 견인한 거는 2차전지예요. 2차전지 아니었으면 코스닥 급등 못했습니다. 근데 코스닥이 단기간에 좀 폭등을 한 거는
2차 전지 쇼커버링 때문에 일단은 요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여기에 코스닥 급등할 때 연동이 안 된 거 안에서 바닥에 있는 종목에서 대박이 날 수 있는 코스닥 종목들 많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니까 뭐 지수 끝, 뭐 코스피도 많이 올랐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조정 때 차라리 그쪽을 보는 게 낫겠다 말씀드리겠고 코스피도 지금 미국이 또 빠질 경우에 코스피가 좀 키 맞추기가 들어갈 경우에는 코스피도 지금 요번에 1월 달에 좀 급하게 오른 부분들 테스트가 들어갈 수 있어요. 4,500선. 여기 라인을 까지 건들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코스피 지수 자체를. 단기간에 뭐 오늘 5% 떨어졌네, 내일 반등 이게 아니고 일단은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한 번 더 또 출렁일 수 있다는 걸 염두에 주고 지금 반도체 떨어졌을 때 줍줍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지수가 좀 많이 오른 게 로봇주가 급등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바이오주 안에서 급등한 종목 많고 물론 바이오주 안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떨어졌고 ABL 바이오도 가다가 갑자기 급락이 나오고 이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터져서 빠질 수 있어요. 신고가 가다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로봇 AI 같은 경우가 연일 급등하는데 실적이 나오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보면.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 급등한 건 이 로봇 AI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일제히 올랐는데 여기에 엮이지가 않은 종목. 우리가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된 바이오 안 간 거 많아요. 뭐가 엮여야 되냐면 AI 진단 이쪽으로 같이 엮였대요. 임상. 코스피, 코스닥은 뭐 로봇, 뭐 여기에 뭐 매출 나온 것도 없는데 뭐 그런 거에 엮인 게 아닌 종목 안에서 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그러면 이렇게 많이 오른 거 안에서 분명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섹터, 이 로봇 테마주가 한번 조정이 크게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오늘은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보면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오늘 별로 안 빠졌자. 오늘 안 빠져서 다행이네. 오늘 내일 또 급등 이게 아니라 요런 식으로 된 다음에 또 오늘 폭락한 게 내일 안 떨어지고 오늘 들 떨어진 걸 내일 밀 가능성도 있다는 거에서 로봇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고 최근 뭐 유진 로봇도 급등하고 지금 너무 많이 급등했는데 하나같이 매출이 나오는 회사가 없어요. 물론 올라가는 이유가 있겠죠. 유진 로봇도 시총이 지금 1조 6천억까지 갔었는데 매출 이거 작년에 200억도 안 될 것 같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1년에 매출 200억 나오는데 시총 14조인데 LG전자하고 시총이 똑같습니다. LG전자 하나도 안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대형주 안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제가 다 봐드리겠지만 갑자기 파도가 이런 식으로 거래 정지가 됐어요. 최근에 파도 추천 많이 나온 종목이에요. 근데 급등이 들어갔었죠, 또 이거. 그러니까 지금 정말 이 23곳이 상패를 걱정해야 되는데 이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단순히 실적이 아예 안 나오는데 뭐 자본 잠식이라든지 뭐 돈이 들어온 게 없다든지 하면은 갑자기 그게 내일 거래 정지되고 그건 로봇 AI든 바이오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급등한 바이오나 로봇 AI의 실적 아예 안 나오는 것은 적어도 이번 달은 보지 않는 게 저는 낙폭과대가 분명히 걸렸더라도 안 보는 게 나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을 생각하셔야 되고 금하고 은이 이렇게 하루 만에 급락을 할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에 신용융자를 털고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증권사별로 신용융자 자체가 안 됩니다. 다 어디로 갔느냐? 이제 예를 들어서 금 레버리지도 뭐 가고 뭐 3배, 2배 미국에서도 가고 이러지만 한국의 반도체 로봇 쪽에 신용융자 꽉꽉 차고 너무 많이 신용융자가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하루 이틀 폭락해서 예를 들어서 로봇 AI 쪽에 급등한 게 하한가 먹으면은 반대 매매 다 나가거든요. 못 막아요, 반대 매매를. 그래서 한 달 사이에 3조 들어가고 이 로봇 AI 쪽이나 급등한 종목 우주항공도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런 신용융자가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번 털고 갈 가능성이 있겠다. 특히 감사보고서 시즌에서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되셨죠? 그 대신 이제 이 부분을 보자고요. 코스닥이 작년보다 더 오른다?
근데 이번에 코스닥 상승을 이끈 건 2차전지가 신호탄을 줬어요. 그럼 2차전지 안에서도 지금 좀 이따 전체적으로 봐드리겠지만 2차전지가 급등을 한 게 있고 안 한 게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부각이 될 2차전지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쪽 라인을 보시고 또 안 간 거, 이번에 지난주에 급등 못하고 좀 조정 나온 2차전지,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쪽에 집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갑자기 이렇게 거래 정지되는 걸 조심하셔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겠고, 금리 4월 금리 인상으로 이 일본의 지금 포지션이 중요한데 일본이 지금 금리 인상하려고 하거든요. 엔화 가치가 너무 휴지다 보니까 우리가 원화도 휴지지만 엔화도 휴지예요. 지금 사실 달러도 강세 아니에요. 다른 나라 화폐 가치 강세입니다. 오히려. 근데 우리나라 약세고 일본 더 약세였는데 금리 인상으로 지금 현재 금리 인상 가능성이 올라가서 엔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화 가치도 좀 올라갈 가능성, 원화도 저는 강세로 좀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오늘 기사에서 중요한 거는 요거 먼저 말씀드리고 갈까요? 오늘 포스코홀딩스 리튬값 다시 뛴다라고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요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지금 코스피, 코스닥에서 특히 코스피 대형주에서 지금 스타트 하려고 하는 게 있고 급등을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미국 조정에 영향을 받을 섹터가 있는데 지금 현재 리튬값이 다시 뛴단 말이에요. 그리고 코스닥을 이끈 섹터가 2차전지고 그럼 2차전지에서 리튬값이 다시 뛰고 포스코홀딩스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가 쇼커버가 안 터졌다는 거예요. 쇼커버가. 이해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2차전지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우리가 포스코홀딩스잖아요. 많은 분들 제가 2차전지 전체적으로 다 봐드렸지만 요 전 영상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2차전지가 하나같이 다 급등이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 그러면은 거기서 왜 포스코홀딩스가 못 갔을까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기사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시나리오를 짜본다면 자, 일단은 여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포스코홀딩스가 목표가 상향 정말 오랜만이에요. 근데 투자 의견 매수가 나왔고 여기가 올라갈 수 있는 게 이제 포스코 아르헨티나 리튬 가격 상승에 대한 이익 개선 요거 수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이고 1공장 가동 초기에는 저가 계약 및 부품 수급 문제로 일시적인 부진이 있다는 것도 이제 이미 반영이 됐고 이번에 자금 확보도 원래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가 유상증자가 들어가면서 자금 조달 가능성도 일단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그쵸?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난번에 제가 싹 말씀드렸던 우리가 오늘 2차전지 보고 지금 대형주 갈 종목들 싹 말씀드릴 거고 중소형주 안에서도 싹 말씀드릴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를 우리가 한번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가 크게 갈 수 있는 이유는 일단은 리튬 가격도 중요하고 2차전지 급등도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쇼커버 쇼케이지가 대형으로 터졌냐 안 터졌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안 터진 데가 포스코홀딩스예요. 그리고 다른 2차전지주하고 움직임이 약간 다르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에코프로 급등할 때도 요만큼 올랐었고 가지도 않았었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 먼저 오르고 포스코홀딩스 조정받을 때 에코프로가 급등이 들어갔죠. 그쵸? 그러면 여기는 알래스카 LNG라든지 철강주 반등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가 일단은 있어요. 그게 포스코홀딩스가 다른 2차전지하고 다른 점에다가 2차전지에 대한 미래 성장성은 투자를 확실하게 해놨고 쇼키즈가 안 터졌다는 거예요. 예시를 들어보면 에코프로 BM입니다. 이게 지금 올라서 그렇지. 제가 지지난주 금요일날 영상 올리고 몇 프로가 올랐냐면 금요일날 0.57, 그 다음에 월요일날 20%, 그 다음날 2%, 그 다음날 8%, 그 다음날 14%, 40% 올라서 제가 요 정 영상 보시면 25만원에서 26만원까지가 갈 수 있다고 제가 1차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리고 어디를 찍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냐면 볼린저 밴드 상한선이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갖고 있으면서 지난주 안 갖고 있었으면 말짱 도루묵에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온갖 욕을 먹으면서도 에코프로 BM도 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저가 8만원하고 26만원하고 4배 차이죠. 그쵸? 그러면 그동안 물 탔던 분들 다 수익됐죠. 결국은 어디까지 올라왔죠? 에코프로 BM이 1차적으로 박스를 만들었던 매물대를 찍었어요. 아시겠죠? 2년 내내 떨어졌던 거 여기서 일단 막혔거든요. 여기. 그래서 30만원 이상을 돌파하려면은 당연히 조정은 필수인데 오늘 떨어진 것 뿐입니다. 2차 전지주가 끝난 게 아니에요. 단기 급등 나오면 항상 조정 나오는 건 당연한 건데 오늘 에코프로 떨어졌는데 뭔 상관이에요. 지난주에 계속 올랐는데. 그렇죠? 에코프로 한번 보세요. 지난주에 에코프로가 몇 프로가 올랐냐면은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한 60%가 순식간에 올라서 에코프로는 어디를 찍었냐면 얘도 보세요. 에코프로가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터졌던 이 매물대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에코프로 가지고 3년 내내 매수했던 분들 단 한 명도 손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밑에 있는 기간이 길어서 여기서 뭔 얘기를 들었냐면 다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이야 에코프로 하지. 에코프로 버리자고 이딴 거 왜 하냐. 2차 전지 누가 하냐고 얘기를 계속 들었는데 트럼프 당선됐는데 미쳤냐 2차 전지하게. 2차 전지 적자 계속 나오는데 에코프로 2만원 간다 만원 간다 얘기 나왔었어요. 37,000원하고 지금 가격하고 고가가 18만원이에요. 그러면은 거의 5배 가까이가 올랐죠? 1억에 5억, 1억이하고 1억 가치에서 5억 차이예요, 거의. 그쵸? 4억 차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손절을 치고 딴 데 갔으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 자리 너무 좋아 보이지만 에코프로가 단기간에 큰 쇼커버링이 나왔다는 걸 생각을 해줘야 돼. 근데 그러면은 당연히 에코프로가 이 매물대에서 막혔으면은 여 라인은 진입 라인이 아니죠. 그러면 에코프로가 중심을 잡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안간 2차 전지가 분명히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로봇 AI 괜히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다 기억하시면은 꼭 지금 댓글에 좋아요 버튼 부탁드릴게요. 예전에 뭐라 그랬냐면 이번에 간 건 유진 로봇이었었어요. 지난번에 로보티즈가 갔었죠. 로보티즈가. 그리고 로보티즈가 안 가고 예를 들어서 로보스타가 이렇게 쉬는 동안에 달린 게 SPG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장주는 SPG, 유진 로봇 이런 것들인데 레인보도 마지막에 올라왔지만 중요한 거는 이번에 달리는 게 지난번에 달리는 게 아닌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포스코 홀딩스를 갖고 계신 분들 지금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건 쓰레기 종목 가지도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포스코 홀딩스에서 우리가 기준치를 맞추려면 이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쇼키즈가 나오려면은 제가 쇼키즈 기준으로 항상 가격을 말씀드리는데 에코프로 BM은 제가 말씀드린 그 가격이 정확하게 도달이 됐고 예전에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2차 전지주 이번에 심지어 바닥에 있는 종목들 말씀드린 거 다 급등 들어갔어요. 2차 전지주다 무조건. 지난주 영상 하나 올렸죠 월요일날. 그래서 2차 전지주가 당연히 급등할 것 같아서 에코프로 BM을 강조드렸고 그럼 포스코 홀딩스가 이 라인을 가면 손해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물을 탔던 분들이 이 목표가까지 가는 요 가격. 포스코홀딩스는 에코프로가 10분의 1 가까이 떨어지는 동안에 3분의 1 떨어졌어요. 원래 예전에 포스코홀딩스가 훨씬 덜 올랐습니다. 원래 막판 열을 오른 거라고 기억나시죠? 요 열을 오른 거 없으면 에코프로 이때 10배 올랐었어요. 10배. 그러니까 에코프로보다 덜 떨어지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포스코홀딩을 계속 적립식으로 샀는데 그러면 적립식으로 해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 가격 자체가 쇼키즈 가격 자체가 40만원에서 45만원이란 말이에요. 더 1차적으로 쇼키즈 나오는 게 그러면 쇼키즈가 나올 수 있는 쇼커버가 나올 수 있는 공매도 쇼커버가 나올 수 있는 우리 우량주 그러면 후속주는 포스코그룹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포스코홀딩스가 다시 한번 2차 전지주. 에코프로 BM이 에코프로가 20% 급등한다고 포스코홀딩스 급등하는 거 아니라는 거 요번에 다 아셨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에코프로가 보합일 때 포스코홀딩스가 예를 들어서 2% 오를 때도 혼자 15%도 오르는 종목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철강주 자체도 간 게 아니에요. 현대제철 간 거 아니죠. 이 좋은 기업이. 네이버 당연히 후속주로 네이버 강하게 말씀드리고 급등 들어간 종목이에요. 여기서 당연히 네이버 조정 나오고 있죠. LG전자 같은 종목들 조정 나와요. LG 같은 종목들 지금 조정 나왔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지금 중요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요런 애들이 조정 나왔을 때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당일날 보합일 때 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1%, 마이너스 1%. 요럴 때 달릴 수 있고 지수가 큰 변동이 없고 떨어지더라도 나머지 것들을 갖다 받쳐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들, 쇼키즈가 안 나온 것들을 봐야 되는데 추세 유지되면서 정배열에서 그럼 이런 LG그룹주, 네이버 같은 것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영업무역도 한번 보시면은 요렇게 쇼키즈가 나와요. 나올 때 원칙적으로 조금 포스코홀딩스가 요번에 좀 더 강하게 갔으면 좋았는데 요렇게 급등한 다음에 또 요렇게 자리 잡고 쇼키즈가 확 나오잖아요. 여기서 요런 캔들이 지금 포스코홀딩스에서 안 나왔는데 그러기 위해서 요 40만원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한 그냥 조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항상 얘기하죠. 에코프로도 항상 좋다 그러고 포스코 그룹주도 계속 좋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번에 에코프로 그룹주를 많이 강조드렸던 게 에코프로가 뜰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2차전지가 뜰 것 같았던 거예요. 그런데 조정이 나왔을 때 거래가 안 터지고 쇼키즈가 안 나온 거는 포스코 그룹주에서 포스코 홀딩스가 있고 포스코 엠텍이 있어요. 이것도 강조 많이 들었는데 잘 가고 있어요. 포스코 인터도 강조를 많이 드렸죠. 그럼 포스코 그룹주가 지금 지난주부터 조정 나오고 있어요. 당연히 조정 나오죠. 급등 들어갔잖아요. 포스코 인터넷에서는 포스코 DX도 급등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선조정을 받고 있는 데가 포스코 그룹주라는 거거든요. 2차 전지주는 에코프로 잘 보시면은 계속 조정받다가 지난주 달린 거예요. 요 기간 동안에 포스코홀딩스가 급등이 들어간 거야. 에코프로 조정 나오고 에코프로 BM이 조정 나올 때 달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포스코홀딩스 지금 선조정이 나오고 지수 빠지고 있을 때 잘 버티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포스코홀딩스 눌림목일 때 예를 들어서 기회를 잘 잡는다면 다음 쇼키즈 40만원, 45만원 또 50만원도 도달할 가능성. 왜? 에코프로도 25만원, 에코프로 BM도 25만원 정도를 제가 생각했는데 26만원 이상을 찍어버렸잖아요. 결국은 지난번에 같이 급등했던 이 가격을 에코프로 BM도 찍었고 2년 전에 고점 에코프로 BM도 찍었고 에코프로도 찍었어요. 포스코홀딩스가 못 찍었다는 거죠. 근데 목표가 상향 리포트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본다면 포스코홀딩스 시나리오를 충분히 짤 수 있고 이번에 장이 심지어 조정이 나오더라도 큰 조정 나올 때는 사실은 급등을 한 종목은 조정이 나올 수 있고 급등을 너무 많이 한 섹터에서 반도체 로봇 AI 쪽에서 많이 오른 거 안에서 조정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보면은 제가 강조드린 게 엔캠이에요. 생전 말씀 안 드리다가 지난주에 40% 올랐잖아요. 말씀드리고 엔캠 안 가는 거 아니다. 에코프로 머티, PNT, 뭐 상신 EDP 다 갔잖아요. 보면은 안 간 게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2차 전지주 안에서 또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게 대주전자재료가 지금 자리를 만들고 있어요. 보면은 완전 먹튀하고 나간 게 아니거든요. 먹튀하고 나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2차 전지주가 지난주에 올랐지만 이번 눌림일 때 2차 전지주 안 간 거 안에서 잡으시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보면은 나인테크도 이건 안 갔어요. 2차 전지주 안에서. 근데 보시면은 삼성 SDI 달리고 삼성 SDI 달렸죠. 그쵸? LG화학 요거는 안 갔어요. LG 또 보면은 에코엔트림 이게 또 지난주에 제가 바닥에서 강조드렸는데 이것도 급등이 들어갔다 조정 나온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오늘 조정 나온 거는 다만 밑에서 치는 종목들은 거래량이 좀 많이 터져줘야 돼요. 거래량이. 그게 좀 중요한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도 우리가 2차 전지주 안에서 큰 꿈을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섹터를 본다면 전고체 쪽인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살려져 있어요. 그리고 한농화성 같은 것들이 살려져 있으면 물론 레이크 머트리얼즈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살려져 있어요. 근데 한농화성이 잘 보면은 이번에 강조드리고 나서 상친 종목인데 한농화성이 근데 월봉상으로 이거는 뻗어서 전고점을 지금 도전하기 위한 지금 장대 항봉이 나오고 쉬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정 나왔을 때 이런 한농화성 같은 종목들 2차 전지주 안에서 전고체 쪽에서 그런 쪽 보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보시면은 2차 전지주 뭐 다 전고체라고 하는데
뭐 보시면은 뭐 유일 에너테크 뭐 이런 애들도 있고 너무 많아요. 근데 2차 전지주가 이런 거 사실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대주전자재료 이런 것들이 안 갔고 또 SK 아이테크놀로지, 코스모, 신소재 이런 애들이 안 갔어요. 보니까. 그럼 이런 애들 안에서 또 우리가 급등 나오는 게 나올 수 있고 하나기술도 지난주에 올랐잖아요. 그럼 잘 보면은 2차 전지주 안에서는 심각하게 급등하고 위에서 쇼커버가 확 터진 건 에코프로 그룹주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수가 계속해서 급등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2차 전지주가 순환매 걸릴 때는 들어간 것들 안에서 또 황제주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전체적으로 바닥에 있는 2차 전지주는 보유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장비주가 됐든 소재주가 됐든 정말 많잖아요. 보세요. CIS도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이게 생전 안 갔죠. 제가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건 안 갔는데 밑에서 상관없어요. CIS 남들 갈 때 절대 안 가다가 요번에 날렸잖아요. 그것도 최고 대장주로 날렸잖아요. 보면은. 그쵸? 상치고 막 급등 들어갔잖아요. 에코프로 갈 때 안 가고 포스코홀딩스 갈 때 절대 안 가다가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종목들도 많이 떨어진 거 안에서 결론적으로 스타트가 들어가는데 한 번에 급등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항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심지어 뭐 강원에너지도 밑에서 올랐고 뭐 성일 하이텍 제가 강조드리고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성일 하이텍 지난주 그 월요일날 2차 전지 성일 하이텍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급등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오늘 조정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대신 덜 오른 거는 좀 덜 빠지고 많이 오른 건 조정 나오고 근데 이 안에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안정적으로 되는 종목들 2차 전지주도 저는 다 괜찮은 종목들만 말씀을 드리거든요. 심지어 뭐도 올랐냐면은 원준도 올랐어요. 지난주에. 생전안 가다가 원준도 올랐던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물론 밑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원래 보유하고 있던 분들은 계속 보유하셔서 기회가 있다는 걸 강조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이거 사라 저거 사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쇼키즈가 나오는 가격 위주로 계속 강조드렸던 게 에코프로 BM이란 말이에요. 특히 에코프로 BM은 요전 영상에서 정말 세게 강조드렸는데 에코프로 BM이 정말 급등을 해서 순식간에 제가 생각했던 가격을 1차적으로 찍고 매물대에서 조정 나오고 있으니까 에코프로 BM을 지금 노려가지고 또 급등 노리고 그거보다는 안 간 거 안에서 또 먼저 급등하고 조정 나오고 다음 타이밍을 노리는 포스코 그룹주가 낫다는 걸 당장만 놓고 봤을 때는 신규로 또 아님 안 사셔도 돼요. 사고 팔고는 항상 스스로 판단해 주시는데 포스코홀딩스를 원래 갖고 계신 분들은 지난주에 속상했잖아요. 근데 오늘도 같이 떨어지네. 오늘 폭락 안 나왔잖아요. 근데 딱 하나 포스코홀딩스 급등할 때 에코프로가 갔냐 안 갔냐 아예 안 갔어요. 에코프로 BM. 근데 제가 강조 드리고 포스코홀딩스가 조정이 나왔죠. 그러면 포스코홀딩스가 밑으로 내려왔을 때 기회를 잡는다면 쇼키즈가 나오는 가격을 우리가 기다려보자.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행복해질 것 같아요. 45에서 50 사이를 찍게 되면은 엄청 추천 또 나올 거거든요. 쇼키즈 터지면서. 지금 에코프로 BM 보면 딱 할 수 있어요. 다 손절하라고 했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갖고 계셔서 손해보고 있는 종목을 내 스스로의 판단으로 해야지. 손절을 하고 말고 손절하고 그래서 에코프로 말에 이렇게 급등한 거 있으면 그분은 주식 앞으로 못합니다. 못해요. 예전에 삼성전자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었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손해보고 팔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단가를 낮추든가 내가 기다려서 내가 생각했던 가격이 안 찍었다든지 그게 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밀어붙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대형주가 안 가더라도 기회는 반드시 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 갖고 계신 분들은 보석 같은 포스코홀딩스가 꼭 또 많은 급등을 해서 많은 분들이 행복해 하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 강조드리면서 2차 전지 됐죠? 그리고 이 부분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구독자 염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2차 전지주도 있는데 최근에 밑바닥에서 치는 걸 잘 봐야 돼요. 뭐가 최근에 쳤느냐? 한세실업 같은 종목들 지금 추세가 상관이 없어요. 대형전에서 괜찮은 종목도 말씀드린 한세실업 또 한섬은 이게
급등이 들어갔어요. 이것도 제가 멤버십에서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섬 같은 경우가 급등이 들어갔죠. 그쵸? 안 가던 게 갔단 말이에요. 신저가는 지난주였어. 지난주 급등한 거예요. 그런데 안 간 것들 안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게 화장품 안에서도 그런 게 보여지는데 아모레 퍼시픽이 거진 지금 제가 왜 지금 반도체든 로봇 AI든 급등할 때는 이게 단타로만 해야 되고 과열 구간에서는 이게 한 번에 수익 난 게 토해질 수 있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그냥 갑자기 하한가 때리고 이러면은 어차피 다 소용없거든요. 거기 물 타고 또 평생 고점에서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감사 보고서 시즌에. 아모레 퍼시픽도 그렇지만 예전에 정말 유명했던 한미약품이 지금 한미 사이언스가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급등하고 나서 10년 동안. 이렇게 힘든 기간이 있어요. 지금이야 이제 한미 사이언스 이런 종목들 추세가 괜찮아요. 근데 아모레 퍼시픽의 전성기는 2015년이에요. 그쵸? 그리고 나서 무려 10년 정도 이렇게 했어요. 10년 정도. 그리고 실적이 아모레 퍼시픽이 지금 나쁜 게 아니에요. 괜찮아지고 있고 화장품 관련주들이 밑바닥에서 친해리 나오고 있는데 추세가 다르고 쇼키즈가 안 나왔고 급등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아모레 퍼시픽 홀딩스 있죠. 요거 대형주 안에서 순환매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증권주도 굉장히 강조드렸어요. 키움증권, 유안타증권, 교보증권 다 말씀드렸죠. 요번에 급등하기 직전에 요 전 영상에서도 증권주 다 말씀드렸어요. 이게 한번 뜬단 말이에요. 뜰만한 게 아모레 퍼시픽 그룹주 그리고 네이버가 강조드리고 나서 추세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요런 식으로 오른 다음에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게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LG전자, LG 같은 그룹이에요. 요런 것들을 저는 요번 조정장에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안정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반도체도 다른 게 심텍 이런 애들은 지금도 또 살려져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반도체는 정말 뭐 DDR5 관련주라든지 뭐 심텍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또 살려져 있는 것 같고 또 HP, SP는 남들 갈 때 그렇게 안 가더니 요번에 또 스타트가 들어간 거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분명히 안 간 것들 안에서도 기회가 오기 때문에 HP, SP 보더라도 그런 생각 안 드나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결국은 걸려들잖아요. 이렇게 위로. 이해되셨죠? 그래서 걸릴 만한 거에서 지금 만약에 지수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뭐 GS 리테일, 뭐 이마트, 뭐 BGF 리테일 요런 것들이 지금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요런 것들 보셨으면 좋겠고 대한항공도 지금 보면은 오른 게 없어요. 이런 애들도. 지금 대한항공 차트 같은 차트가 정말 많아요. 그나마 뜬 게 뭐 있죠? 건설이 원전을 통해서 뜬 것만 떴어요. 그게 제가 전에는 보성파워텍 또 우진 이런 것들 강조드리고 두산에너빌리티 말씀드렸죠. 이번에 급등한 게 두산에너빌리티가 아니에요. 우리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안 갔던 애들도 기회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원전 안에서도 지금 급등을 하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럼 조정 이후에 원전을 또 보시면 되는 거고 또 지금 리테일 관련주라도 이런 건 오른 게 없잖아요. 요런 것들 화장품 요런 것들 안 간 것들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이버 같은 것들 2차 전지주도 안 간 것들 아까 다 말씀드렸고 급등한다 보는 게 아니라 화장품주가 아모레 퍼시픽이 있지만 진짜로 세게 달리는 게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요런 중소형주는 많은 분들이 이걸 보셔야 돼요. 이렇게 오랫동안 누워져 있잖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눕혀져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회사 괜찮은데 정배열에서 그러면 이런 것들 뭐 쓰레기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언제가 아니야. 근데 이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요렇게 걸린 게 SJG 세종을 제가 강조드리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요 라인에서 횡보하다가 요렇게 걸려든 거예요. SJG 세종이.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종목들 위주로 말씀드리. 그러면 요런 식으로 화장품주 안에서 요렇게 중소형주가 뜨는 게 있구나. 그럼 대형주 또 맨날 작업하니까 아모레 퍼시픽 그룹주 보시라는 거예요. 아모레 퍼시픽 홀딩스 같은 거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중소형주 안에서 많은 분들 제가 그래도 강조 많이 드린 게 나무가예요. 그러니까 그냥 2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코스닥 띄운다고 하잖아요. 코스피 중소형주도 코스닥이에요. 코스닥만 코스닥이 아니고 코스닥의 2차 전지주가 견인차 역할을 했지만 2차 전지주가 급등한 거 위주로 좀 쉬면은 지수는 조정이 나올지 몰라도 오늘은 다 같이 폭락이 나왔죠. 근데
그래도 코스닥 지수 자체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중소형주 안에서 저평가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자동차 부품주도 많아요. 그런 것들이. 또 지주회사도 많아요. 우리가 아모레 퍼시픽 홀딩스도 지주사인데 BGF 이런 것도 지주사잖아요. 그리고 일진그룹주 안에 요런 게 지주회사예요. 요런 것들이 실적이 매우 좋은 그 종목들이에요. 요런 것들이 아직 쇼커버가 급등이 안 들어갔거든요. 요런 것들. 그리고 제가 대우건설을 지금 이번 시장에서 조정받을 때 꼭 봐야 될 게 우리가 건설 섹터라고 보는데 왜? 부동산 때려잡으려면은 무조건 공급 늘려야 돼요. 그리고 원전이 들어가 있으면 더 좋고 해외 쪽 매출 높은 게 좋은데 이번에 조정 나왔을 때 대량 거래가 터져서 지금 왜 그러냐면 건설주 오른 적 없습니다. 남북경합주나 걸리고 원전 걸린 거나 같이 하나도 오른 게 없어요. 건설주들이. 그리고 우크라이나 또 재건 이슈가 있고 금리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안정기에 있기 때문에 부동산 공급 늘리는 걸로 했을 때 빅3 대우건설 조정 때 충분히 위가 열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뭐 7,000원도 갈 수 있고 10,000원도 갈 수 있는 종목이 대우건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은 급등했기 때문에 조정 타이밍 때 보시라는 거고 GS건설도 안 갔습니다. 그리고 원래 대형주 중에 DLENC가 대형주 안에서도 꼭 3개 빅3에 들어가요. 현대건설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재건이 안 엮였기 때문에 안 갔는데 이런 것들을 땡길 가능성이 있어요. 지수가 조정 났을 때 아까 리테일 관련 좀 밑에 있는 거 그동안 안 갔던 것들 오늘은 연동이 됐지만 이해되셨죠? 그래서 건설 대형주 보시고 그리고 재건주는 제가 늘상 강조드리는 대창단조, DY파워 이런 것들, 한미글로벌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HD, 현대건설기계, 인프라코어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건설 섹터가 오히려 좀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2차전지 순환매하고 화장품주하고 요거 다 이해되셨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갑자기 가는 게 거기서 걸려서 그래요. 갑자기 가는 게. 요새 정말로 뭐 어이가 없는 게 MI 큐브 뭐 이런 거 보면 갑자기 가잖아요. 밑바닥에 있다가. 신저가 11월 달직들이 갑자기 가잖아요. 밑바닥에 있다가. 이런 것들이 요새 나와요. 그러니까 코스닥 종목이든 코스피 종목이든 안 망할 게 팔면 안 됩니다. 계양전기 이런 것들도 갑자기 간 거예요. 대성 하이텍도 갑자기 간 거예요. 신저가 찍다가. 그래서 지금 밑에 있는 것들도 실적 괜찮은 것들 팔면 안 된다고 보고 오히려 위험한 거는 위에서 신용이 많이 걸려있는 풀로 걸려있는 반도체 로봇 쪽이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반대매매 나올 가능성이 있고 2차 전지주는 이번에 급등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따라 붙은 분들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쉬었다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급등한 것들은 저는 오르기 전에 또 계속 손해보고 있는 상황에서 에코프로나 바닥에서 강조를 드린 거지 급등한다는 말씀드리면은 뭐 간다는 건 쉬워요. 그냥 떨어지면 한 번에 떨어지니까 이번에 2차 전지가 에코프로 오른 것도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 때문에 오른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로봇주가 오늘 많이 안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거는 자동차주가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차 여기까지 굉장히 많이 말씀드린 그 대형주예요. 근데 중소형주가 보면은 동아화성도 그렇고 현대공업도 그렇고 이번에 뭐 성우하이텍도 뭐 이게 크게 간 거가 없어요. 서현이와 이런 애들도 크게 간 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명신산업도 그렇고 크게 간 건 없는 것 같아요. 중소형 자동차주 안에서 한번 순환매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동안 많이 강조드렸던 건 DY예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제일 싼데 12년 조정받고 위로 거래가 안 터졌어요. 요런 애들이 가면은 또 순식간에 20, 30% 가고 막 대량 거래 터지고 이럴 수 있어요. 예전에 자율주행 센서 클리닝으로 상한가도 가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DY 보셨으면 좋겠고 왜? DY 파워를 갖고 있어요. 재건주에서는. 그래서 가장 저평가된 건 DY다. 그리고 뭐 다 싸요. 전체적으로 다 싼데 자동차주 전체적으로 다 쌉니다. 그래서 자동차주 안 간 거 보셨으면 좋겠다. 중소형주 안에서. 또 물론 뭐 로봇 걸리고 하면 좋은데 안 걸리더라도 우리가 로봇 진짜 하는 거 몇 개 되겠어요?
근데 자율주행 걸릴 수 있으면 되고 현대차 잘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수혜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 관련주들 보셨으면 좋겠고, 코인 관련주는 예를 들어서 NHN KCP를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린 종목인데, 이런 식으로 쉬다가 한 번에 간단 말이에요, 종목들이. 그래서 밑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한 번에 뜰 수 있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2차 전지주에서도 정확하게 제가 엔캠 같은 거 말씀드리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LVMC 변동사항만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작년 4분기 때도 매우 실적이 4분기하고 1분기가 최대 실적이 항상 나오는 타이밍이고, 지금 라오스 현대차 매우 잘 팔리고, 심지어 미얀마도 현대차가 잘 팔리고, 기아차가 라오스에서 잘 팔려요. 그리고 3, 4월 달에 라오스 최대 규모 3천억 투자한 코라오 그룹에서 만든 어쨌든 투자한 쇼핑몰 한국기업 60개 이상 들어갑니다. 이마트, 노브랜드 다 들어가고, 앞으로 이마트 24 매출, 이마트 노브랜드 매출 전부 LVMC 거예요. 지분 추가 취득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좋은 내용밖에 없는데, 그냥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실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지고 있는데,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거고, 심지어 캄보디아 쪽도 이게 지주회사 뺐거든요. 이거 적자로 뺀 거 아니에요. 크게 적자로 뺀 거 아니고 오히려 일부 남았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미얀마, 베트남은 트럭 2등이니까 현대차, 라오스 점유율 50%죠. 트럭은 90%고, 그리고 미얀마 현대차 1위예요. LVMC 매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은 높은데, PBR도 뭐 이제 뭐 0.5배도 안 될 것 같고, 부채 비율이 아예 없어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무엇보다 대주주가 여기 이번에 5천만 주 이상을 이 가격에 갖고 갔어요. 2,100원에. 정말 쉬운 거 아니거든요. 뭔가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 쇼커버가 안 나왔어요. 밑에서 있는 종목 안에서 가장 실적이 좋아지는데도 안 오르는 게 정말 미스테리인데, 공매도 대차장구로 인해서 정말 많은, 어떻게 보면은 손절 물량이 나간 것 같고 찌끔찌끔 계속 떨어지면서, 근데 턴어라운드가 가장 세게 들어가고 있고, 또 앞으로는 더 좋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최근에 바닥 실적 좋은 종목들, 또 급등하는 종목들 많이 나와요. 요 전 분기에서는 그런 게 많이 없었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지금 회사 잘 들어가고 있고, 또 기관 리포트라든지 애널리스트 커버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부분은 사실로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주봉의 엔벨로프 지지선하고 월봉 사이에도 여기 돌릴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사실 거래량이 없잖아요. 여기서 오세영 회장이 갖고 간 것도 수백억 손실인데 또, 그쵸? 그래서 돌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기업의 문제는 전혀 없고 오히려 실적이 좋고 밑바닥에 있는 종목들하고 연동이 되다 보니까 아무리 좋아도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거래량이 없이 떨어졌기 때문에 요런 타이밍, 요런 가격은 한 번에 거래가 터지면서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호재가 나오면. 뭐 당장 어제 것만 보더라도 흥국 F&B가 그랬죠. 신저가를 찍다가 이전에 이게 고점 아니에요. 여기가 고점이었지. 그러면 그냥 하루 이틀 오르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주식이. 그러니까 LVMC가 그냥 막연히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실적 좋아지는 거 맞고, 대기업 투자도 많고, 이마트든 노브랜드든 다 LVMC에서 하는 거고, 파리바게뜨, 맘스터치, 쇼핑몰 들어가고, 코라우 모기업이 자산이 3조인데 그것도 다 기사로 보여드린 내용이잖아요. 한채 사실이 아닌 내용은 없어요. 그럼 3천억을 코라우 그룹에서 넣고 앞으로 이마트에 대한 추가 지분 취득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편의점 생기는 거에 대해서 LVMC가 추가 지분 취득하게 되면 라오스에서 매출 나오는 거에서 다 편의점 매출 LVMC 거예요. 이미 1등이기 때문에. 이마트 24로 다 바뀌잖아요. 이미 현대차는 1등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있음에도 안 올랐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내용은 없어요.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가격에서 크게 멀어지지 않고 이 가격에서는 좀 거래가 나오면서 위로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변동사항은 제가 좀 알아본 내용 정도 말씀을 드렸고, 정말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래 기다리게 해서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말로 좋은 내용들 많고,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이렇게 좋은 내용들 많고 여기 오세영 회장이 예전에 재산이 7천억이 넘었었거든요. 매출 2조 2천억에 코라우 그룹의 자산 3조 막 이런 기사 나오고 이마트랑 이마트 24 노브랜드 편의점 라오스에 2,000개 만들고 지금 몇백 개 돼서 이미 1등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쇼핑몰이 좀 딜레이가 됐는데 4월달 정도로 될 것 같은데 신세계랑도 이미 같이 하고 있어요. 코라우 그룹에서. 그럼 신세계, 이마트, 노브랜드, 이마트 24 다 LVMC에서 편의점 이게 늘어날수록 전부 다 이마트 거고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했기 때문에 매출 전부 LVMC로 갖고 와요. 그래서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웃는 날 올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 영상을 보시면 2차전지 제가 싹 정리해드린 거 안에서 다급등 나왔고 특히 에코프로 제가 말씀드린 가격 그대로 찍었고 또 오늘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시나리오 자세하게 말씀드렸고 지금 안 오른 우리 코스피 상장 종목들 또 지금 현재 관심을 갈 만한 섹터들로 말씀드렸고 금에 대한 생각, 미국 반도체에 대한 생각, 로봇 AI에 대한 생각 그리고 감사보고서 시즌 파도같이 갑자기 거래 정지될 수가 있고 금, 은처럼 하루 만에 폭락해서 그동안 수익 본 거 다 날리는 경우가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너무 많이 오른 섹터, 너무 많이 단기간에 급등한 거는 섹터 불문하고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엄지 부탁드리겠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정말로 손실을 보고 주식을 하게 되면은 복구가 안 되잖아요. 에코프로 갖고 계신 분들도 잘 견뎌갖고 잘 됐고 절대 안 될 것 같았잖아요. 되는 게 주식이다. 주식은 하루 이틀을 상관해도 연상을 가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분명히 분위기가 바뀔 수 있고 또 지금 오르지 않은 절반가량은 하나도 안 오른 종목들 정말 많아요. 섹터 쏠림 현상 때문에 그 안에서 또 움직일 수 있는 장이 펼쳐질 수 있고 미국 폭락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